자, 해병수사단장 장관 보고 뒤 국방부에서 혐의자 빼라 압박을 넣었다. 자, 이게 심상치 않아요. 윗선에서 갑자기 압력이 들어오면서 사단장 지키기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스토리를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전이 붙습니다. 보직 해임 당했어요. 잘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항명. 국방부에서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첩했다고. 항명죄로 보직 해임 당했어요. 잘렸어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대령님이신데 고 최수근 상병 사고조사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사단장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다. 사단장뿐 아니라 지휘부.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한 4명은 풀어주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박대령은요 28일 오전 7시 김 사령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문제의 임성근입니다,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에 관할 경찰에 넘기겠다, 경북경찰청에 넘기겠다, 이런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유족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박대령은요 30일 김사령과 함께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단의 최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각각 대면 보고했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은요 보고했을 당시에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 이렇게 물었고, 박대령은요 사단장 과실이 확인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종섭 장관이 알았다. 내일 7월 31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배석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배석자들이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수사가 엄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없이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장관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은요, 박대령이 장관 대면 보고 당시에 이 장관은 임 사단장에 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박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기 시작을 해요. 박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지난달 30일 최상병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라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사항을 전해 듣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국가안보실이 튀어나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론 브리핑 자료만 보내도록 한 뒤 다음 날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대상 설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법이 바뀌었어요. 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은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꿨어. 자, 수사를 하면 신속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내놔라 이런 걸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대령님은요, 안 된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이거 보내면 안 된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러면 언론 브리핑할 자료라도 있잖아, 그거라도 보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냈어요. 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 이거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 경찰 이첩 시기를 출장 복귀 이후로 미룰 것,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이종섭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측에 지시를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뭔가 태도가 바뀐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병대 보고 올라오라고 해. 근데 해병대는 멀어, 포항에 있어. 국방부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서울에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사령관 너라도 와. 그리고 이첩을 미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석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배석자와는 다른 사람들이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론 브리핑, 국회 대상 설명도 모두 취소가 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 알았어, 그 당시 배석자들도 오케이 잘했어, 사인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박대령은요
최상병 사고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이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사람이 추가로 한 회의에 배석한 사람이에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박대령에 따르면요, 지난달 31일 유 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단장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사단장 빼라고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관리관이요, 1일에 박대령과 통화를 합니다. 최상병 사고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죠. 사고가 나면 윗선은 도망가고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는,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박대령은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이라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묻자 유 관리관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해요. 자, 이후 1일 오후에 다시 이뤄진 통화에서 박대령이 최상병 사고조사 보고서를 이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재까지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유재은 관리관은 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 신범철 차관과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결재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하고 부랴부랴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대령 측은요, 유 관리관의 이 같은 통화 발언이 사실상 임 사단장 등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 사람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고 이 사람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부는요, 유 관리관과 박대령 간의 통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경찰 이첩 자료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이첩 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방안도 있다 설명한 것일 뿐 수사 개입이나 외압은 아니다. 자, 말이 되는 소리야. 하여튼 뭐 발뺌을 합니다. 자, 국방부 신차관 또한 해병대 김사령관과 3차례 통화하면서 유 관리관과 비슷한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 문제 생길 걸 대비하고 주문도 돌려치기로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장을 빼라고 말 안 했다, 직접 지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죠. 장관한테 대면 보고를 했어. 그리고 결재 받았어. 그리고 경찰에 이첩을 했어. 이때까지 김사령관, 이 사람으로부터는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이첩을 미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취지의 질문을 수차례 하긴 했지만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박대령은요, 김사령관의 요청으로 이달 1일 국방부의 압력에 따라 최상병 사건 관계자를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박대령은요, 10시 반에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이첩을 했는데 20분 뒤에 김사령관이 당장 인계하지 마, 멈춰, 이런 전화를 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박대령은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보직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사령관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잘 견디고 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가 대충 들어오시죠. 박대령은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사이에 김사령관에게 비화폰, 도청 방지 기능이 탑재된 군용 휴대전화,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사령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때 비화폰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어놓기도 했고요. 박대령은 이달 1일 김사령관이 국방부 신차관이 보냈다는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줬다고 주장했으나 신차관은 그런 적 없다, 비화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단장 지키기 아니겠느냐? 이 사람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이 사람이 과실치사 혐의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혐의와 혐의자를 빼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갑자기 잘립니다. 경찰청에 이첩을 했더니 항명으로 잘려요.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안전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습도 과업에 포함된다. 물속의 장병들을 투입시키라.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 직접 명령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한 장본인이다. 그런 글을 왜 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같은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수사단장에게 오히려 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까지 씌워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알아봤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과잉 충성을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저들은 또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임성근을 빼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MB 청와대에서 김태효, 이종섭 밑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었다. 김태효의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화 같죠? 자, 박정훈 수사단장의 글입니다.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최수근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찰도 등신이죠. 자, 이분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어요. 자료를 보냈어. 그런데 국방부에서 내놔 하니까 그냥 줬어. 덜렁. 어이 갖고 가세요. 줬어요. 그리고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 가제출. 법률에도 없는 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뺏어와. 경찰도 덜렁 내줘. 대한민국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런 장난질이 펼쳐지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윗선은 책임지지 않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한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도대체 국민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겁이 없습니다. 5년짜리 권력이 겁이 없어. 이 사건 특검 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감옥을 보내야 될 사건들입니다.